생명의 탄생, 그것은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일 것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출산율은 계속해서 심각해져만 가고 있는데요. 과연 그 해법은 없을까요? 일이냐 육아냐 이것이 문제로다. 아우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 일이에요, 그쵸? 자, 오늘은 그래서 그 고민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오, 저분이 딱이시네. 안녕하세요. 지금 몇 살이에요? 6살, 3살? 혹시 두 분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저는 사실 이제 2달 전까지 계속 워킹맘으로 살다가요. 네. 너무 손이 많이 갈 때라서 네. 퇴사를 했습니다. 대부분의 엄마들이 육아휴직을 쓰죠? 그쵸. 근데 아빠들은 육아휴직을 대부분 많이 안 합니까? 어떠세요? 아빠들이요? 네. 아빠들 잘 안 쓰죠. 제도가 있잖아요. 아, 그쵸. 돈은 벌어야 되니까. 어린이집, 유치원, 뭐 초등학교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그럼 계속 그렇게 픽업하러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이모님을 쓰면 그 이모님 시간이 또 정해져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시간에 못 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회사를 다닐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할머니도 힘든데 당사자의 엄마 아빠도 솔직히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죠? 아니 내가 생각해봐도 그럴 것 같아. 응. 한게 또 난다 해서 반대.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분주하게 아침을 여는 한 가정을 만났습니다. 나 오늘 늦는 거 알지? 저녁 좀 잘 부탁할게. 미안하지만. 아내의 부탁에 부담감 가득 안고 출근 준비를 하는 아빠 정상일 씨. 좀 막혀요. 그래서 6시 20분 안쪽으로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보통 그러면 아내분보다 먼저 출근하시는 편? 예. 네, 오늘 데리러 갈게. 바쁜 출근길에도 절대 빼놓지 않는 게 있죠. 사랑스러운 아이들 얼굴은 꼭 보고 가야 한답니다. 오케이. 이따 가요. 나가. 아내분은 전업주부신 거예요? 아니요. 같이 이제 근무하고 있는데 인천에서 지역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저는 서울이고 제가 좀 더 일찍 나가고 와이프가 좀 늦게 나가는 편이라서 아이들 등교 챙겨서 가는 편입니다. 인천 자택에서 서울에 있는 직장까지 차로 1시간 넘게 가야 하는 만만치 않은 거리. 남들보다 더 일찍 나가고 있다는데요. 아빠의 일터는 서울의 한 중학교. 두 손 잡지 말고 그냥 상희 씨는 이곳에서 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침이 제일 마음이 걸리죠. 아침에 이제 와이프가 막 정신없이 분주할 텐데 아침 챙겨 먹이고 뭐 이것저것 청소도 간단히 하고 이런 것들이 참 매일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미안한 마음이죠. 쉬는 시간이 되면 동료와 열띤 토론을 여는데요. 공통 관심사는 역시 육아입니다. 동원을 옆에 사시는 장인 장모님 해주시는데 이제는 놔드릴 때가 됐는데 학교에 가면 또 어린이집보다 일찍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아휴직 이번에도 휴직을 지금 너무 고려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휴직 때 나라에서 돈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월급보다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한 명의 벌이로 이걸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상상할 수도 없어요. 한 명이 벌어서 간다는 거는 너무 힘드니까. 엄마가 육아를 많이 담당하고 있고 엄마가 육아휴직이 가능하다면 아빠들이 조금 자제하는 분위기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육아휴직이 조금 주저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이제 학교에서 연락 올 때 아이가 아프다고 데려가셔야 되는데 지금 오실 수 있냐고 했을 때 상당히 난감하죠. 그때가 가장 힘들고 내가 해야 되는 일도 있고 아직 남아있는데 가는 것이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좀 힘든 부분입니다. 학교 업무를 마치고 누가 쫓아올세라 빠르게 움직이는 상일 씨. 아빠의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걱정뿐입니다. 왜 이렇게 서두르세요? 애들 데리러 가야 되거든요. 애들 어디 있는데요 지금? 애들 지금 태권도 학원에 있습니다. 남매는 학교 후 학원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나! 가자. 인사. 안녕하세요. 7살. 이름은? 정윤우. 11살 정윤아요. 오늘도 무사히 아이들 픽업 완료.
이렇게 또 한 곱이 넘겼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아빠의 본격적인 육아는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있으면 뭐라도 챙겨줘야 되니까 저 혼자 있으니까 대충 먹는데 오늘의 아빠표 요리는 따끈따끈한 삼계탕. 가을 보양식으로 제격인데요. 유나자리. 고기랑 더 있으니까 또 먹어. 퇴근이 늦은 엄마를 대신해 남매의 저녁 식사를 책임지는 아빠. 아이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숨 돌리나 싶더니 상일 씨가 식탁 위에 꺼내든 건 다름 아닌 노트북. 보통 이제 일을 다 끝낼 수는 없어요. 예, 그래서 좀 급한 것들은 집에 와서 마무리하고 해야 될 것들 정리하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좀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행복하다는 상일 씨. 바쁜 일상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야 주지 말고 이거 가져가. 최근 아빠는 육아휴직 고민에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는데요. 뭐 할까? 1년만 유급 육아휴직이 되거든요. 아내의 월급으로만 또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으니까 고민이 많이 되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해결사 고은주입니다. 아이를 키우며 일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저출생 대책이 나왔는데요. 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확 달라진다는 사실 아직 모르셨나요? 자자자자, 어머님들, 아버님들 두 눈 번쩍 뜨세요. 앞으로는 육아휴직을 해도 한 달에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2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요. 예전에는 육아휴직 급여 중 25%는 일터로 돌아와서 6개월 이상 일을 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젠 육아휴직 중에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에서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동료에게 업무 분담 지원금을 20만 원 지원해 준다는데요. 그리고 맞벌이 부모님들 주먹주먹주먹. 자, 밑줄 치세요, 밑줄. 자,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부부 각각 한 아이당 1년을 사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부부 각각 최대 1년 6개월씩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모든 건 육아 친화적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모자 3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를 되면서 내년 초부터 실행 예정이라고 하네요. 완전 달라진 육아휴직 혜택 마음껏 누려보자고요. 만약에 진짜 이대로만 된다면 아내랑 저랑 추가적으로 육아휴직 고려해볼만 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더 많이 보내시길 두 손 모아 응원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육아의 문제는 엄마들에게 그 무게가 더 큰 것이 현실이죠. 엄마들에게 도움이 되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정신없는 아침을 보내고 있는 또 다른 가정. 올해 초등학교 3학년인 은혼의 집입니다. 되게 하루를 빨리 시작하시네요. 네, 제가 빨리 출근을 해야 돼서 은호를 데려다주고 얼른 출근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저도 회사에 지각하기 때문에 얼른 가야 돼요. 옷 갈아입고 오늘 유산균 먹어야 돼. 물도 마시고 지우개 있는지 확인하고. 워킹맘 미영 씨에게 아침은 그야말로 촌각을 다투는 시간. 오늘도 가까스로 집을 나섭니다. 이따 봐, 알았지? 이따 봐, 사랑해. 엄마도 갔다 와. 아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엄마의 시간. 완전 전쟁이에요. 일어나 깨우는 것부터 전쟁이고요. 오늘은 조금 수월하게 일어나는 편이긴 한데 평소에는 정말 안 일어나거든요. 지각한 적은 없어요? 많죠. 인천 끝자락에서 파주 꼭대기까지 약 100km가 넘는 험난한 출근길인데요. 혹시나 늦진 않을까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지각은 면했습니다. 출근과 동시에 엄마에서 치즈를 만드는 직원으로 변신하는 미영 씨.
아기를 돌보듯 정성을 다하는데요. 고르곤졸라 치즈 같은 그런 블루치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푸른 곰팡이 치즈예요. 이거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직접 만들고 있어요. 치즈 생산부터 가공까지 잠시도 숨 쉴 틈 없는 하루가 쳇바퀴 돌아가듯 흘러갑니다. 왔어요. 네, 왔어요. 우리 다행히 차가 안 막혀서 금방 왔습니다. 근데 요즘 무슨 방학이잖아요, 우리. 어떻게 이제? 어떻게 얘는 셋이나 키우면서 이랬어요, 대체? 하나만 나면 안 된다고. 안 돼, 안 돼. 아기 태어나서 기어다닐 때부터 저는 워킹맘 생활을 했어요. 힘든 일 많으셨겠어요? 정말 많았죠. 새벽에 출근을 해야 되고 남편도 출근을 해야 되는데 아이 맡길 데가 없어서 그때 알고 지낸 지 진짜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아이 친구 엄마는 집에 새벽 6시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한 적도 있었어요. 비참했어요. 진짜 일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나뿐인 아들을 잘 키우고 싶지만 형편상 맞벌이를 해야 하는 상황. 아들에게 신경을 써주지 못해 늘 미안한데요. 어느새 다가온 퇴근 시간.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네, 가요. 네. 서둘러 다시 인천으로 향하는데 때마침 전화벨이 울립니다. 네, 원장님. 그럼 몇 시쯤 내려오실 수 있어요? 아, 제가 지금 가고 있는데 좀 늦어서 은호 조금만 위에서 기다리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조심해서 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학원 수업을 마치고 혼자 덩그러니 남은 은호. 오늘도 마지막까지 학원을 지키고 있네요. 친구들 다 갔는데 혼자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은호야, 얼른 가자, 이제. 고생했어. 조심히 내려가. 뭐 만들었어, 오늘은? 아까 그거 만든 것 좀 마무리하고 갖고 왔어요. 오늘 이제 컸으니까 할 수 있어. 요즘 엄마 미영 씨는 고민이 많습니다. 지금 학원 2개 다니고 있는데 조금 더 늘려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선 아이가 더 많이 기다려야 되고 그럼 밖에서 기다리다 보면 아무래도 좀 더 저희는 미안한 마음이 더 커지고 아이한테 그게 조금 더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슬기로운 해결책 대체 어떤 걸까요? 이번에는요, 워킹맘들의 고민을 한 방에 싹 날려버릴 아이 돌봄 해결책을 가져왔는데요. 우선 늘봄 학교부터 알고 가자고요. 기존의 방과 후 학교와 돌봄 교실을 통합한 건데요. 수업 전후로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제공을 해서 학부모들의 돌봄 고민도 덜고 그리고 사교육비를 줄이겠다는 취지에서 도입이 되었습니다.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지역 대학과 연계해서요. 와! 펜싱 드론, 드럼 수업, 로봇 코딩 등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었던 이 늘봄학교가 내년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가 되고 오전 7시부터 최대 오후 8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년에는 초등학교 2학년까지, 2026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체 학년이 다 이용할 수 있다는데요. 여기에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희망하는 영유아 누구나 기본 운영시간 8시간에 아침, 저녁, 돌봄 4시간을 더해서 총 하루에 12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양육 걱정은 덜고 엄마 아빠가 일터에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돌봄 정책들이 마련되고 시행된다고 하니까 저도 하나의 엄마로서 춤이 덩실덩실 절로 나옵니다. 이상 슬기로운 해결사 고은주였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 정도면 내년에 저희 걱정이 좀 줄여들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게 가능할까 우리? 은호의 동생이 해볼까? 좀 더 나은 가정 환경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우리의 엄마 아빠들. 그들의 아이 사랑에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